12, 16 대책 약발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에 이어 준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2억 하락했다.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자, 12, 16 대책 발표되고 나서 저희도 첫 방송이잖아요. 네. 한 번 했다, 참. 연말 12시 연말에 마지막 방송 모임하고 하고. 일주일 뒤에 네. 이제 분위기,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죠. 네네. 생각보다 의연하게들 음. 뭐 이제 호가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제 목소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 12, 16 대책 이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 16 대책 약발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에 이어 준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2억 하락했다.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S 84제곱미터가 21억 7천만 원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3개월 만에 20억 시대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반포 레미안도 30억에서 29억으로 호가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에 관련돼서 부동산 카페 스터디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요새 어떤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그냥 이제 또 혼란스러운 시기의 얘기들이 계속 네.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은 많아요. 글은 많아요. 글은 많고 실제로 가격 조정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거보다는 이번 대책에서 되게 세게 건드린 게 네. 대출이거든요. 대출이죠. 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질문 케이스별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대출을 물어본다는 건 사고 싶은데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요. 기존에 샀는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가격 폭락할 거야.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힘을 얻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이걸로 안 될 거야. 그런 목소리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서 엘스 21억 7천에 거래됐는데 19억 5천으로 떨어져서 거래됐다. 이거는 19억 5천 거래 사례가 아마 저층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고가주택 시장은 이게 지금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되니까 있는 현금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금 출처를 되게 꼼꼼하게 본다고 했기 때문에 네. 자금이 우리 얘기 들었지만 세팅되어 있는 분들 깔끔하게 돈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막 덜컥 이 떨어지는 칼날 좀 더 약발이 생기면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매수자들도 관망하는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호가가 하락된 물건들도 넓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12, 16 대책 발표하면서 크게 부동산 시장을 가격대별로 3개로 쪼개놨었죠. 일단 9억 이하 아파트, 9억 이상 15억 미만 아파트, 그다음에 이하 아파트, 그다음에 15억 초과 아파트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졌는데 지금 일단 15억 초과 아파트에 관련된 동향을 이야기를 좀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장에서 있어 보는 분위기는 매도 효과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확실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하면 얼마에 팔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었잖아요. 일단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파트를 평당가로 계산해보면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의 아파트 평당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굉장히 많이 나죠, 참. 그렇죠. 굉장히 소형이 많이 비싸고 나죠. 대형이 맞아요. 좀 싸겠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안 됐던 중대형 아파트가 간간히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대출로 묶이고 나니까 이제 중대형 아파트를 못 파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생기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호가가 조정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대형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대형들이
네. 부침이 더 있구나. 영향이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음.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뭐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 자체는 지속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들도 연락을 해보니까 뭐 다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매도에 대해서 상담 문의하는 곳이 옛날보다 늘었다. 옛날에는 뭐 안 팔아요,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매수 예정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뭐 현금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 들고 살까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현금 들고 살까봐 또 다 막아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회수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 예정자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더 짙은 관망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의하셨던 분들 자체도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가 반대해서 뻐뻐그러졌다. 안 될 것 같다. 좀 늦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중개업소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네. 고가주택 시장의 그렇죠.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고 저는 네. 사실 이제 그 밑에 라인들 네. 뭐 9억에서 15억 사이 또는 이제 9억 미만 시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흐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예, 네. 좀 듣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듣고 싶다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은 얘기 해주시면 또 다시 한번 섭외해서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16 대책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매도자의 호가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매수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거 관련돼서 카페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얘기 있으시더라고요. 클리앙 얘기를 하시던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기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어떤? 뭐 거기는 보통 뭐라 할까요? 내 집 마련? 네. 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수장님 얘기에 의하면 부동산 카페는 가즈아 분위기고 거기는 약간 좀 회의적인 얘기도 많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때요? 계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 달라서 근데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 내 집 마련당이라는 소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소모임을 어떻게 보냐면 거기에는 또 굉장히 양질의 괜찮은 글들이 올라가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글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참고해서 글들을 읽는 사이트인데 거기는 소모임의 순위가 이게 활성화되면 소모의 순위가 올라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내 집 마련당은 항상 10등에서 12등 사이, 보통은 11등, 12등 사이에 있었던 커뮤니티인데 지금 4등에서 3등 정도예요. 거기 항상 이제 부동의 1위가 굴러간당이라고 자동차 관련된 소모임이고 근데 10위권이 있던 데가 지금 3, 4위권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판을 주목하고 있고 게시글을 쓰고 있고 예, 참여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다. 뜨겁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했고, 뭐 이번 대책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각자,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아이디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도 당연히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커졌고,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죠. 주택을 투자의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자연스레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당연히 부동산도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게 더 편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이게 커뮤니티별로 색깔들이 있어서 네. 각각 다른 목소리들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찾는 루트도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여러 채널들에서 목소리들을 귀다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유튜브도 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봐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네. 네.